무게가 가볍고 크기는 엄청 조그만데 파워는 폴스타 4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당연히 파워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스포츠 주행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인지는 제가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딱딱 꺾어 나가 보면요, 얘는 와 정말 잘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차량을 내가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운전의 재미가 좀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뉴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볼보 EX30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소형 스포츠카는 아니고 소형 SUV의 폼팩터를 갖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대놓고 스포츠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제가 얘를 갖다가 왜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해보냐,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고요, 무려 110km의 안전규정 속도를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만에 신나게 한번 밟아보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272마력짜리 후륜구동의 힘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게 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폴스타 4를 시승을 했었고, 그걸로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폴스타 4가 5m가 살짝 안 되고 2m의 폭이 넘는 꽤나 크기가 큰 차량을 이거랑 똑같은 모터와 똑같은 제원을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으로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3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무게는 1.8톤 정도밖에 안 되고, 달려나가는 느낌은 훨씬 더 경쾌할 텐데 무게가 가볍고 크기는 엄청 조그만데 파워는 폴스타 4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당연히 파워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달려나가 보고 있는데, 야, 얘 되게 시원하게 잘 나가네요. 한번 제로백 한번 보고 오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백을 해보면 상당한 파워와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경쾌합니다. 이 정도의 경쾌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 최근에 모델 3 퍼포먼스 정도, 근데 걔는 너무 세고 롱레인지 정도급? 근데 롱레인지보다는 조금 느린데 이 차량 자체가 워낙 가볍고 작다 보니까 이 컴팩트한 느낌에서 오는 재미있는 느낌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셰시가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달려나갈 때 있어서의 이 경쾌한 느낌이 되게 좋네요. 진짜 조그만한 차량이 어느 정도 괜찮은 파워풀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셰시 플랫폼이나 서스펜션까지 잘 세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차가 정말 재밌게 나간다. 아리야, 음성 안내 꺼줘.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달려나가도 지금 보면 얘가 약간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지표 역할을 할 텐데 얘가 얼마만큼 종지값을 받고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쾌하네. 되게 오래간만에 경쾌하고 재미있는 차량을 지금 타볼 수 있어서 되게 신나서 스포츠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UI, UX나 외관 디자인 같은 것들이야 뭐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스포츠 주행, 그리고 경쾌한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행 성능을 오롯이 한번 편안하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그리고 차량이 다른 부분보다 서스펜션의 세팅감이라든지 그런 느낌 같은 게 XC40이나 C40 리차지보다도 조금 더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의 강성 같은 거라든지 완성도, 비틀림 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달려나가다 보면은 그 차량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같은 부분들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폴스타 4에서도 제가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얘는 이제 폴스타 4랑은 좀 관계가 없는 브랜드긴 합니다. 볼보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 차량과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공통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 C 플랫폼, 보통 SEA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플랫폼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지금은 차가 완전히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뒤에서 늦게까지 따라오는 그런 느낌도 거의 별로 없고, 혹은 앞쪽 머리에서 들어오는 회두성이 되게 느리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민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4.3m도 안 되는 그런 갖고 있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선 어떤 차량이 있을까? EV3 같은 차량들이 있죠. 코나 일렉트릭이나 그런 차량들, 혹은 니로 EV 같은 차량들을 딱 타게 됐을 때 아무래도 파워적인 부분, 걔네들은 이제 200마력 정도 되니까, 201마력, 204마력 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을 때 차량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녀 보면 하체의 세팅감이라든지 셰시의 단단함, 고정력, 그리고 이런 회두성, 얘가 뭐 스포츠 주행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인지는 제가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딱딱 꺾어 나가 보면요, 얘는 와 정말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차량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운전의 재미가 좀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 이거 꽤나 괜찮네. 그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차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약간 타이트하게 붙었다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싹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얘가 위험하니까 스티어링 휠을 확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기능에 대해서는 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끌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스포츠 주행을 한다, 좀 신나게 차량을 달려나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가지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앞에 나오지 않는 부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 보면은 속도계라는 자체가 시야 밖에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야에서 조금 더 멀리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내가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거나 살짝 타고 돌아다닐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이 차량을 갖다가 몸소 체득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차량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의 1800kg이면 사실상 차량 자체의 절대적 무게는 가볍지만 상대적 무게는 꽤나 무거운 편이거든요. 이런 차량이 굉장히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너무 가볍게 막 나가니까 그냥 막 타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보면은 속도가 생각보다 꽤나 높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속도계가 이 시야 바깥쪽에서 놀고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델3 퍼포먼스를 탔을 때나, 혹은 얼마 전에 모델3 퍼포먼스를 탔을 때도 너 스포츠 주행하는데 그런 속도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가로 버티컬 사이즈가 아니라 가로 사이즈의 센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었고요. 위치가 가로 형상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속도계가 생각보다 한 요쯤 위치하거든요. 이 정도로 위치하게 되면 사실상 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계가 제 시야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버티컬이라서 거의 속도계가 중간에 있는데, 그것도 이 속도계가 왼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속도계가 내가 신나게 밟고 돌아다닐 때 내 시야 안에 딱 들어와 있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유 드리는 부분이고요. 야, 스포츠 주행을 제가 지금 한 10km? 15km 정도 하면서 굉장한 경쾌함과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 플레드 차량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빨라요. 정말 빠르고 정말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묵직하게 나가고 무겁게 나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뭔가 드라이빙 끝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달리다가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좀 빠른 대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이 묵직하거든요. 실제로 2.16톤이나 되고, 그리고 아무리 모델3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2톤이 되지 않는 그런 차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걔는 가뜩이나 파워도 막 500마력 가까이 되잖아요. 500마력 넘나?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한 270마력 정도의 1800km 정도의 가볍고 작고
그리고 파워가 무지막지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뭔가 막 재미있게 확확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재미있게 이렇게 이 차량을 갖고 놀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급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빠르게 컨트롤 해가지고 차량을 스톱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안정감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밖에 날씨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꽤나 좀 무서운 날씨라서 이제 더 이상의 스포츠 주행은 그만하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언제나 즐기는 에이다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에이다스 시스템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왼쪽 위쪽에 있는 이 핸들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얘를 누를 때마다 여기에 있는 화면이 바뀌거든요. 이 핸들 여기에 있는 걸 보면요, 얘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얘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은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와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초록색으로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주행 보조 장치와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거 터치 감응형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스티어링 휠이 터치 감응형이 아니야? 토크 감응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손을 둘 다 잡고 있지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 나오죠? 약간 토크를 줘야? 토크 감응형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들어갔구나.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최근에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프리미엄급 차량들의 에이다스를 할 때는 이렇게 조향 어시스트를 할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토크 감응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존 볼보도 생각해보니까 터치 감응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폴스타가 터치 감응형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안전 때문에 그런 건가? 저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볼보에서 텔레스코픽이 막 앞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이럴 때 이것도 지금 수동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도 차량 인플루언서를 하기 전에도 볼보 차량을 되게 좋아했을 때도 왜 볼보는 자동으로 텔레스코픽을 넣어주지 않지라고 맨날 이렇게 딜러분한테 물어보면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차량들의 자동 텔레스코픽이 들어갔다면 안전 시스템들이 다 그러면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운전자들이.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볼보에서도 좀 이제는 자동형 텔레스코픽을 좀 전동식으로 넣어주고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도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면은 사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자외선으로 제 눈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게 체킹되고 있어요. 눈을 깜빡이거나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 졸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엄청나게 뭐라 한대요. 근데 그런 부분이야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BMW나 최근에 현대 기아 제네시스도 앞쪽에 있는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가지고 제대로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해보고 있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행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다행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불쾌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허벅지 신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굳이 무조건 할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게 진짜로 좋은 건데 막 괜히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제가 또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억지로라도 할 텐데, 굳이 많은 분들께서 그걸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차량들처럼 이 안에 어두운 데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런 버튼 같은 부분들이 라이트가 들어와서 굉장히 잘 보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얘가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얘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없네? 잠깐만, 나 한 100km로 놔두고 한번 기능을 넣어볼게요. 내가 지금 잠깐 여기 좀 봤다고 운전 똑바로 하랍니다. 앞에 좀 잘 보랍니다. 깜빡이. 깜빡이를 켜면 그냥 날려버리네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없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 왜냐면은 제가 예전 볼보에서도 누구 오토나 T맵 오토나 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자동 인식 시스템이나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음성 인식을 실행하는 음성 인식 실행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은 몇 번을 드렸지만 항상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좀 약하다. 특히나 자동 차선
차선 변경 기능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큰 굴곡 구간 같은 곳을 적당하게 속도를 늦춰가지고 빠져나가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이다스에 대한 부가 기능, 그런 편의 옵션 기능들이 에이다스의 상황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볼보 차량을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요, 설정이나 차량 상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주행, 운전자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전방 차량의 시간 간격,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짧게, 중간,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 스티어링 휠의 느낌, 차선 유지 보조, 안전 어시스트의 운전자 경고, 전방 충돌 경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자동 차선 변경 기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거네, 어떻게 보면. 롤스로이스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운전을 해줄 테니까 내가 그냥 세게 밟으면 빨리 나가고 천천히 밟으면은 에코 모드로 운전해 줄게,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볼보의 EX30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겁나 잘 나가. 아주 시원하게 막 쭉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가 그냥 살살 밟고 돌아다니면은 이 원페달 드라이브 되어 있나? 원페달 드라이브 안 켜놓고 있네요. 원페달 드라이브도 제가 켜봐 볼게요. 켜놓고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은 원페달 드라이브로서 엑셀러레이터를 뗐을 때 자동으로 감속해주고, 밟아주면 세게 달려나가고, 이러면은 정말 거의 테슬라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하나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쫙 달려나갔을 때요, 그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나 혹은 다른 테슬라 차량들은 딱 밟으면요, 진짜 무슨 스위치를 온오프 하듯이 모터가 최대 토크가 퍽 나와버려서 되게 좀 경쾌하고 빠르고 즉각적인 리스폰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좀 그게 불쾌한 주행 질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동승자분들은 되게 힘들어할 때도 되게 많대요. 근데 지금 EX30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약하진 않아요. 절대로 약하진 않은데 딱 밟잖아요? 그러면 슉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리스폰스가 빡 오는 게 아니고, 밟았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한 0.5초에서 1초 정도 생각을 해. 너 진짜 빨리 밟을 거야? 페달을 완전히 풀악셀을 밟은 게 진짜야? 사실이야? 이걸 딱 느끼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가속해 줄게 라면서 점진적으로 선형적으로 가속을 해줘요. 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벤츠 차량들도 약간 이러거든요. 테슬라는 딱 밟자마자 빡 나가서 무슨 로켓 같은데, 얘는 딱 밟으면 이렇게 파워가 약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세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밟고, 와, 매우 빠르고 매우 경쾌해서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는 거는요, 한 35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2마력의 후륜구동 차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느낌상 i4 e드라이브 40보다 조금 느린 느낌? 굉장히 그 정도로 경쾌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무게나 차량의 크기나 휠베이스, 뭐 전장의 느낌, 축광거리 같은 것들이 다 여기저기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차량에서 이 정도의 파워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경쾌함과 스포츠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주행 질감은 솔직히 볼보 EX30에 대한 스포츠 주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이 조그마한 차량의 승차감이 어느 정도로 좋을까, 반자율 주행이라고 불리우는 에이다스의 측면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예전 볼보 차량들과 비교해가지고 있을까, 혹은 실내 레이아웃이라든지 쓰기 좋은 뭐 누구 오토, 티맵 오토 뭐 이런 것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좀 즐겁게 리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얻어 걸린 즐거운 느낌이 바로 이런 스포츠 주행성이네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체감상 예전에 이제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 이런 차량들이 408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잖아요. 408마력이면 거의 뭐 끝판왕급이잖아요. 그런데 408마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스포츠 주행성 혹은 경쾌한 주행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즐거운, 예상치 못했던 발견이라 아주 재밌고 즐겁게 차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차량의 듀얼
모터 버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한 그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걔가 한 400마력 정도 될걸요. 그래서 걔가 아마 볼보 역사상 가장 빠른 뭐 차량이라고 이렇게 광고들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 차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비싼 차량과 함께 들어오게 되면 약간 가격적인 저항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예비 오너분들한테 분명히 그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야 이 조그만한 차량이 뭐 7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이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칭 요소로서 일단은 싱글 모터만 갖고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혼자 타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EV3나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 같은 차량들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조금의 답답함을 느낀다, 파워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른 차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EX30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교롭게 얼마 전에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을 한 일주일 정도 타고 어제 반납을 했어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도 서울 안에서 막 빠르게 쏘고 다니면요 걔 100마력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재밌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뭐 거의 진짜 비교가 안 돼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그 차량은 100마력도 안 되는 차량이고, 얘는 그 정도 크기인데 270마력이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야 이거 뭐 자 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로 나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밟고 나가면 이 선이 막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차량의 파워는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매우 즐거운 재미있는 스포츠 주행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EX30 갖다가 스포츠 주행하면서 되게 재밌었네요. 이 정도 되면 얘가 후륜이라서 얘 여기 차량 상태 설정 뒤에 주행 보면은 ESC 끄기 있거든요. 일렉트릭 스테빌라이저 컨트롤 이거 끌 수 있는데, 얘 끄고 한번 드리프트도 가능하려나? 최근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원도리를 해가지고 좀 눈치 보이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다음번에 제가 EX30 차량의 여러 가지 또 다른 콘텐츠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주행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한번 마쳐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님이었습니다.